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장이 상승했을 때 주가가 함께 오르지 못한 주식은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더 크게 급락한다는 것입니다. 과대 낙폭주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위험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투하이,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자, 최근 나스닥 아주 강하게 주가가 오르고 있죠. 현재 나스닥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따라서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데, 즉 이러한 현재의 시장 추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승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은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의 경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못 내는 이유가 이게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시장은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버스를 매수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 인비에스 ETF는 뭐냐면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인데, 지수가 상승하면 인버스 ETF는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인버스 ETF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즉 지수가 하락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버스 ETF인데, 지금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인버스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락할 거야 라고 지레 짐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 회귀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즉 오르는 주식은 떨어지고 떨어지는 주식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 평균값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평균 회귀의 원리인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상승장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상승장이 끝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약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추세는 아직 상승장입니다. 여전히 많은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상승 추세가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즉 지금이 고점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지만 나스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국내 코스피 역시 함께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이것은 2018년, 19년, 20년 차트인데요. 이때도 나스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때가 8,700포인트 정도였는데 그때가 여기거든요. 이때가 8,700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결국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020년 초반에는 16,000포인트까지 갔었죠. 여기서 이제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한 투자자는 이런 상승장에서 소외돼서 커다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언젠가 이렇게 약세장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이 상승장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초 거의 1년간 약세장을 겪었는데 결국 반등을 하면서 이런 커비드 핸들 패턴을 완성하더니 돌파가 나왔죠. 돌파 이후에 나스닥 지수는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다, 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우려가 있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투자자가 여기서 또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이 지수가 아주 크게 오르고 있죠. 지금도 아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역시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것은 초보자가 보더라도 아직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진행 중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승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인버스에 투자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이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인버스에 투자했다가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잘못하다가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추세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를 바이앤 홀딩 전략을 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섹터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지주사 섹터 역시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섹터 역시 요즘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2차전지는 소외받고 있죠. 자,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착각하는 거 한 가지, 주도주를 사서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대 낙폭주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과대 낙폭주란 무엇이냐? 대형주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과대 낙폭주라고 부르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도 과대 낙폭주를 사라고 투자자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장이 상승했을 때 주가가 함께 오르지 못한 주식은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더 크게 급락한다는 것입니다. 과대 낙폭주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위험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차트는 2차전지 대표 주식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코스닥을 비교한 차트인데, 최근에 코스닥이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죠. 강선을 돌파하면서 아주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그에 비해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즉,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수와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코프로비엠인데, 지수가 상승할 때 이 지수보다 더 강하게 상승을 해야, 지수가 하락을 해도 해당 종목의 하락폭은 지수보다 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한다면, 이후에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런 주식은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보다 얼마나 강하냐, 이거를 우리가 RS라고 하거든요. 이 RS가 높은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지수보다 강하게 오르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주가 조정은 지수보다 덜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ABL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을 비교한 차트인데, 비교를 해보면 지수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는데도 약간의 조정만 있었죠.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더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 차트는 제가 추천드렸던 효성중공업 차트인데요. 효성중공업 차트를 코스피와 비교해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겪을 때 효성중공업은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RS가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향후 지수가 상승할 때 훨씬 더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이 당시 가격이 50만원이었는데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이 지수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르는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 상승권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들, RS가 낮은 종목들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양과 코스피 차트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 때 같은 기간 금양은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지수보다 약한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나중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만 여전히 더 하락하는 금양이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R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보다 얼마나 강하냐, 그것을 살펴봐야 훌륭한 차트를 고를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저 차트만 보면서 여기가 전저점이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올 거야, 여기서 모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많습니다. 차트를 이런 식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은데, 이러한 지지선도 RS가 낮은 종목들은 대부분 결국 뚫리고 내려갑니다. 금양도 보시면 이렇게 지지선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죠. 여기 지지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하지만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RS가 낮은 종목이었는데, 이러한 지지선은 RS가 낮은 종목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바로 RS가 낮은 종목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지지선 깨고 내려가고 이탈했죠. 마침 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하락하니까 더 크게 하락하는 금양이었습니다. 따라서 과대 낙폭주들은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과대 낙폭주는 RS가 낮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 지수가 상승하다가 꺾이게 되면 바닥인 줄 알았던 주가가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과대 낙폭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RS가 높은 종목, 즉 시장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차트의 기본은 RS입니다. 시장 지수보다 얼마나 강하냐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상승할 때 소외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시장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의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라면 현재 반도체 또는 지주사, 인공지능, AI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섹터 중에서 RS가 높은 종목을 선별하시고, 현재 시장의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바이앤홀딩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절대 인버스를 매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현대로템을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방사는 올해 상반기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였죠. 한번 주도주는 그 시세가 오래갑니다. 비교해 보시면 올해 3월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선방을 했고요. 지수가 상승할 때 아주 크게 주가가 상승했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지만 또 지수가 강하게 상승할 때 역시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이렇게 지수와 동행하거나 지수보다 훨씬 강한 RS를 갖고 있는 종목을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하셔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